여러분, 부돈나예요.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그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전세금이 반환되어야 되는 때 문제가 없도록 문서화해서 등기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높아진 전세금으로 여러분들이 반환을 받으셔야 되는데 반환을 받지 못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집에 대한 나의 권리를 등기로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여러분들이 대항력을 갖추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보통 전세권 설정 등기는요, 임차인분이 원하시는 경우에 임대인분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현실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는요, 임대인분이 준비해 주셔야 되는 서류가 또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인분들이 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그런 부분을 반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좀 꺼려 하시는 이유가 내 등기부 등본에 전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그 부분이 이 등재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추후에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임의경매 신청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보통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차 명령 등기 이런 부분을 하신다거나 아니시면 전세 보증보험을 들으셨거나 그렇게 이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인분도 이 설정 등기하는 비용 부담이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임대인분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때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시는 경우가 될까요? 먼저는 이 법인에서 사택의 제공을 목적으로 임대인분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그 계약 조건으로 좀 요구를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임차인분이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시지만 부득이하게 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럴 때에 집주인분의 동의를 얻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시면서 이 전세금을 나의 채권으로 보장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안전장치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시는 그 비용 부담은 임차인분이 부담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용 부담은요, 법무사를 통하신다고 한다면 법무사 비용까지 부담을 하시게 될 거고요. 이 등록세는 전세금의 0.2% 그리고 그 교육세가 따로 있어요. 지방교육세 그 부분은 이 등록세의 20%를 부담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 높아진 전세 금액에 따라서 이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역시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또 느껴지실 수 있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시게 되면 보통 이 계약 기간이 2년으로 계약을 하시잖아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법으로 보호 기간을 두는 횟수도 2년인데요. 이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그 내용으로는 전세금의 범위, 그리고 금액, 그리고 기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차인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2년으로 하시게 된다라고 하지만 추후에 계약 연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 손님분들 중에 이런 문의를 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나서 계약 연장이 되는 경우에
이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신청 이전까지는 그 효력이 존속되는 것으로 이 판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금의 증액이나 감액이 있을 경우에는 감액 신청 또 증액 신청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돼야 되는 사항으로 좀 안내를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그 대항력을 취득을 하시게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효력 발생은 이길 0시 이후에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날짜에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이런 차이는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경매로 넘어간 상황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매가 된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때에 전입신고와 대항력을 갖추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이 건물과 토지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건물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셨다면 이 건물분에서만 나의 보증금이 보전이 되는 부분으로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전세권 설정 등기가 굉장히 유리할 수도 또 불리해질 수도 있는 부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 굉장히 전세 금액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때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많은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께는 이제 말씀을 드리죠.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시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임을 좀 권유를 해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뒤에 보시면 사무실의 그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게 느껴지시죠? 제가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사무실을 좀 옮기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추가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부분도 추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전세권 설정 등기 부분으로 다뤄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부돈나가 함께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